어느 날 한 부부가 있습니다. 둘은 아이를 낳고 싶습니다. 하지만 계산기를 꺼내는 순간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집값, 교육비, 경력, 시간, 모든 것이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만 더 미루자. 이 장르는 어느 나라 이야기일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인 나라, 한국입니다. 그런데 비슷한 선진국인 프랑스에서는 조금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아이를 낳는 것이 인생 리스크가 아니라 일상의 선택이 되는 사회. 왜 이런 차이가 생긴 걸까요? 시작하기 전에 세계를 비교하며 삶을 이해하는 채널 알파랭킹을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를 누르고 알림 설정을 하러 세계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리고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숫자 뒤에 숨겨진 이야기. 한국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포기한 선택의 합입니다. 반면 프랑스는 1993년 1.66명까지 떨어졌던 합계 출산율은 2008년 1.99명까지 상승했습니다. 2022년까지 지난 10년 동안 유럽연합에서 합계 출산율 1위를 기록한 유일한 나라입니다. 같은 선진국인데 왜 결과는 이렇게 다를까요? 한국 출산은 결정이 아니라 포기. 서울에 사는 한 직장인 부부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서울, 둘 다 맞벌이를 합니다. 연봉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집을 사기 위해 수억 원의 대출을 고민해야 합니다. 아이를 낳으면 한 명은 일을 쉬어야 할 수도 있고 소득은 줄어들고 지출은 급격히 늘어납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출산 이후 복귀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출산은 축복이 아니라 계산이 됩니다. 아이를 낳아도 무너지지 않는 구조. 프랑스의 한 가정을 보겠습니다. 부부는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왜 가능할까요? 국가가 보육을 지원하고 직장 복귀가 자연스럽고 사회가 이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프랑스는 이탈리아나 유럽 다른 국가와 달리 미혼모들도 혼인 가정과 똑같은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을 안 해도 부담 없이 아기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70년 전까지는 비혼 출산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다만 1970년대 이후 문화 개방이 이뤄졌습니다. 현 시점에서 프랑스는 결혼을 하지 않고 출산하는 국가로 유럽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비혼 출산 가정에 대해 문화적, 정책적 불이익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점진적으로 비혼 출산이 늘어나면서 꼭 결혼하지 않아도 출산할 수 있다면 문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즉, 출산이 삶을 멈추게 하지 않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 한국은 출산 장려금도 있고 지원 정책도 많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아이를 낳을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을 봅니다. 안정성, 시간, 미래. 프랑스는 이 세 가지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여성들 대부분이 경력 단절에 대한 걱정보다는 정책적인 아쉬움을 더 많이 드러냅니다. 프랑스 국민들 모두 아이 한 명 정도는 낳는 것에 대해 크게 부담스러워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부에서 제공하는 육아 지원금이 파격적으로 늘어나지 않으면서 2명 이상 낳는 것에 대해서는 부담을 느끼는 가정도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다정당 아이 한 명은 기본, 2명에서 3명까지 낳는 분위기입니다. 프랑스에서 딩크 부부 비율은 매우 낮습니다. 10% 미만입니다. 이는 다른 유럽 나라들에 비해서도 아주 낮은 수치입니다. 독일의 경우 딩크 부부 비율이 20% 이상입니다. 또한 2명에서 3명씩 아이를 출산한 프랑스 여성 국회의원도 많이 있습니다. 과거엔 정부의 출산 혜택과 지원금이 아이 한 명에게 지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빈곤층과 노약자들에게 제공하는 복지가 더 좋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출산 가정에게 제공되는 지원금은 줄어들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개선해달라는 요구가 커졌습니다. 한국은 아직 부족합니다. 출산율이 높아지면서 경제적으로 이익은 무엇일까? 한국은 빈곤층과 노인에게 상대적으로 자연스러운 복지와 지원의 인식이 있습니다. 단기간에 빨리 성장한 한국이
젊은 부부나 미혼모에게 국가적 지원과 정책은 아직은 먼 나라 이야기입니다. 지난해 한국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를 뜻하는 합계 출산율이 4년 만에 0.8명대를 회복했습니다. 그래도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프랑스는 출산율이 떨어지면 국가적인 경제에 타격이 바로 옵니다. 2000년대를 보면 출산율이 늘어나면서 국민들은 소비가 증가했고 이에 따른 경제 순환도 좋아졌습니다. 출산율이 떨어지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현상이 심화됩니다. 실제 출산율이 2% 수준까지 올라갔던 2010년 프랑스 경제는 눈에 띄게 좋았습니다.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 때도 유일하게 프랑스는 타격이 별로 없었습니다. 출산율과도 연계가 있습니다. 2015년 이후 출산율이 소폭 감소했는데 실제로 프랑스 경제도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사회, 경제적으로도 출산율 저하는 큰 타격입니다. 출산율 감소는 경제 악화의 큰 요인 중 하나입니다. 시간의 문제.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시간의 문제입니다. 프랑스에서는 근무 시간이 비교적 짧고 휴식이 보장됩니다. 또한 기업들 사이에서 임직원들에게 어린이 육아 비용을 지원을 해주고 유연탄력 근무 전환화 돕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기업마다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 육아에 대해 편의를 지원하는 분위기입니다. 퇴근을 더 일찍 할 수 있는 기업도 있습니다. 육아로 부부들에게 눈치 주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반면 한국은 여전히 바쁜 사회입니다. 야근, 회식, 장시간 근무, 이 구조에서는 아이를 키울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출산을 미룹니다. 주거 출산의 시작점. 출산을 결정하기 전에 사람들이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집입니다. 한국, 특히 서울에서는 집값이 매우 높습니다. 아이를 낳기 전에 이미 큰 부담이 존재합니다. 반면 프랑스는 공공주택, 임대 시스템이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주거가 안정되던 출산도 가능해집니다. 사회의 시선. 프랑스에서는 아이를 데리고 다니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카페에서도 거리에서도 아이와 함께하는 모습이 흔합니다. 프랑스의 출산율 유지 비결은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선 사회적 포용성과 시스템에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시민연대계약 PACS 제도를 통해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커플에게도 법적 부부와 동일한 세제 혜택과 보육 지원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프랑스에는 국가의 양육 책임이 있어서 3세부터 대학까지 이어지는 사실상의 무상 공교육 체계와 임신 출산 관련 의료비 전액 지원이 양육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춥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회적 인식이 미혼모나 혼외 자녀에 대한 편견이 거의 없으며 아이를 부모의 부담이 아닌 사회의 자산으로 보는 인식이 강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 시선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눈치, 부담, 사회적 압박이 존재합니다. 이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경력 단절의 현실. 한국에서 출산은 특히 여성에게 큰 영향을 줍니다. 아이를 낳는 순간 커리어가 멈추고 복귀는 어려워지고 기회는 줄어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출산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프랑스는 외벌이 가정이 적습니다. 대부분 맞벌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기를 낳는다고 해서 경력이 단절된다는 생각을 갖는 부부가 거의 없습니다. 기업도 육아를 배려하는 편입니다. 임신과 출산으로 경력 단절된다는 인식이 거의 없다 보니 육아에 대한 부담감도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개인 대 사회. 가장 큰 차이는 이것입니다. 한국, 출산 개인의 책임. 프랑스, 출산 사회의 책임. 프랑스는 출산주의 가족 정책을 통해 장기간 적정 수준의 출산율을 유지하였습니다. 프랑스의 가족 정책은 영유아 보육 서비스의 질 향상과 여성의 일 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어 상당한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프랑스는 여전히 유럽에서 가장 높은 합계 출산율 1.68을 보이고 있지만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4년 초 에마뉴엘 마크롱 대통령은 국가의 저출산 대응 정책으로 기존 육아휴직 제도를 대체할 출생휴가 신설을 발표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감각. 사람들은 미래가 불안하면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한국은 경쟁이 치열하고 변화가 빠르며 불확실성이 큽니다. 반면 프랑스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사회입니다. 이 차이는 출산율로 나타납니다. 출산율은 단순한 정책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회 전체의 구조입니다. 프랑스는 아이를 낳아도 괜찮은 사회를 만들었고, 한국은 아직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남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회를 만들어야 할까요? 아이를 낳는 것이 용기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선택이 되는 사회. 그것이 출산율의 해답일지도 모릅니다. 나라가 달라지면 삶의 기준도 달라집니다. 댓글로 여러분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알림 설정하여 일상생활을 하면서 궁금했던 세계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세계의 다양한 삶을 이야기하는 채널. 지금까지 알파 랭킹이었습니다.